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나 시각에 따라 그 장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겪고 나면 똑같은 삶의 쳇바퀴 속에서도 그 평범했던 일상이 때로는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유연한 사람은 상대방이나 자신을 여유 있고 기분 좋게 합니다. 현재의 삶이 의욕이 없거나 몸이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수행 여행은 행복하고 감성적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프로로 다가가겠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수원 시민들이 겪는 에피소드와 수원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 장소의 추억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인터뷰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추억이나 사연 또는 게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시간으로 저희 추억의 장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장소는 팔달산입니다. 아기를 낳고 엄마가 살았던 곳을 아기와 함께 방문하고 대를 잇는 수원의 추억의 장소를 탐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를 이야기합니다. 1부에서는 공감시대로 나만의 추억을 다루고 2부에서는 팔달산의 역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팔달산의 역사 이야기와 왕들이 팔달산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정조대왕이 사랑한 수원에서의 팔달산에 관련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1부에서는 팔달산에 대한 추억과 과거와의 지금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저의 추억이 보따리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라서 수원에 많은 추억들이 많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팔달산이 저에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분들도 팔달산에 대한 추억 한 스푼 있으시겠죠?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도 추억이 공존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수원의 팔달산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저에게는 팔달산이 그 추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의 장소가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생각나는 수원의, 나만의, 우리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의 장소 궁금합니다. 저는 팔달산과 장안공원을 어릴 적에 자주 갔었습니다. 장안공원이 집 근교여서 동생과 자주 그곳에서 놀았습니다. 장안공원과 팔달산은 오르막길만 지나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팔달산 가는 길목에 성경도서관도 있고 팔달산에는 중앙도서관도 있습니다. 특히 방학이 되면 도서관에 동생과 자주 가서 그곳에서 책도 보고 뛰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의 또 하나의 추억은 제가 웅변 학원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웅변 대회에 참가하여 웅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됐는지 어릴 적 사진을 보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저에게는 그런 당당함은 없고 많이 어릴 적에 그런 포부가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팔달산 언덕이 높고 계단이 많아서 무척 다리가 아팠습니다. 굉장히 넓고 익숙하고 친숙한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제 두돌 아들과 저희 친정엄마가 함께 다시 오니 기분이 정말 남다르고 저의 어릴 적 경험들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가보니까 친정엄마가 더 많이 새록새록 하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식과 손자와 함께 하는 그 친정엄마의 마음도 마음이 감동하고 뭉클함이 저도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학생 시절과 결혼 전까지도 쭉 다녔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른 가족과 저희 가족과 돗자리를 피고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 그때 그 시절에는 현재보다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웠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돗자리에 앉아서 뭘 하거나 여러 가지 광경 풍경들이 있는데 좀 지금은 보기가 힘든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면 자주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 그것의 풍경을 보며 걱정을 날리곤 했는데요. 어릴 때는 사소한 것에도 서럽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가 봅니다. 90년대 팔달사는 음식이나 간단한 간식을 사려면 정상 근교에 매점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힘차게 올라가서 시원한 음료수, 이온 음료 같은 걸 좀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현재는 그 팔달산 주변 일대에 세련되고 예쁜 커피숍이 많이 있는데 그 시절에는 상가나 커피숍 이런 부분은 이제 아예 없고 주택이 좀 많아서 밤에 가면 좀 무서웠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가도 야경이 너무너무 이쁘고 주변도 풍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제 주택이 많거나 이제 밤이면은 불이 많이 켜지진 않았는데 지금은 팔달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야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신축된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나와서 뷰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기와 함께 봄하고 여름에 다시 와보았는데 예전에 어릴 적 기억과 합쳐져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왔던 장소를 제 아이와 함께 다시 와서 그 장소에 사진도 찍고 그 벚꽃이 휘날리면서 지금은 좀 여름이라 뜨거워서 못 갔는데 이제 벚꽃이 한창 이렇게 날리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예뻐서 그때 그 시절하고 똑같은 포즈를 취해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네. 세월이 흐름에 여러 감정들이 좀 교차했고요. 제 아이도 제가 이곳에서 추억을 보냈던 것처럼 기쁘고 슬플 때 이 시절을 함께 하겠죠?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궁금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사진으로 많이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팔달산 추억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빠도 장안공원을 지나서 팔달산으로 산책을 자주 하셨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아빠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아빠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답게 진솔되게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때는 아빠 집에서도 있는데 팔달산에 또 아빠가 있네? 집에서 만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만나서 정답게 인사를 하질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좀 많이 후회됩니다. 왜냐면 결혼해서 애 낳고 보니 친정 아빠와는 많이 말할 기회도 없고 결혼 전에 그럴 때 어릴 때 많이 얘기를 할 걸 하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대화 많이 하시고 산책 많이 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네. 아빠와의 추억이 이제 기억에도 희미해요. 아빠 얼굴도 희미하고요. 친정엄마는 자주 만나는데 아빠는 또 몸도 아프시고 하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 얼굴 그 생생했던 그 젊은 얼굴이 더 기억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왜 대화를 많이 못했나 이 생각이 들면서 좀 슬퍼졌고요. 아빠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아빠와 또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서도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대화가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팔달산의 역사 이야기와 왕들이 팔달산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팔달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옛 왕들은 팔달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록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흥미있는 팔달산에 대한 왕들의 기록을 같이 들어보시죠. 팔달산은 경기도 수원시 중앙에 자리한 산으로 수원시 주산에 속하는 곳입니다. 팔달산의 옛 이름은 광교산 남쪽에 있는 탑 모양의 산이라고 하여 남탑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달산이 익숙한 저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네요. 학자인 이고가 조선 태조에게 남탑산의 그림을 보여줬고 태조는 거의 사통팔달한 산이구나 하여 이 산을 팔달산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달산 주변에는 수원 화성의 남문이 있고요. 화서문, 서문, 장안문, 북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곽을 다 둘러보는 데는 성인 기준으로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자주 어릴 적에 논일던 장안문이 바로 장안공원 북문입니다. 장안공원 쪽으로 가면 성경도서관이 나오면서 그 팔달문으로 가는 그 입구 진로가 나옵니다. 제가 바로 자주 놀았던 곳이고요. 이제는 팔달문의 역사 이야기를 듣도록 할까요? 수원은 정조가 사랑했던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와 식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팔달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께서는 어떤 수원에 대한 팔달문에 대한 추억이 있었는지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사실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정조는 금송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식목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조는 수원을 친위 도시이자 혁신 도시로 생각했습니다. 세종 때에 민간의 온돌이 널리 보급돼서 그 이후부터 나무를 백성들이 많이 베어서 한여름의 장마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어 살림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경모궁,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 일대를 시작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1798년 정조 13년에 7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도호부 화산으로 이전하고 신읍지, 새로운 마을을 팔달산 자락에 새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소인 현릉원 일대에 본격적인 나무를 심고 팔달산 자락에 만든 화성 행궁 후원과 팔달산에도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그 개수라든지 숫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며 관리를 하였습니다. 정조에 이어 현대에는 어떻게 산의 나무가 관리되고 있을까요? 경기도 기념물 제125호 팔달산 지성묘군과 사적 3호이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호 수원향교를 품은 수원시의 대표적 자량이죠. 팔달산에는 침엽수와 화렵수 등 76동에 달하는 17,541주의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47%의 8,293주가 소나무입니다. 수원 하성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천년의 소나무 숲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되는데요. 네, 두 번째로는 팔달산에 위치한 경기도청이 광교 신도시로 이전합니다. 1967년 6월 23일에 팔달산 아래 수원 신청사에서 경기도청 이전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임신할 때 경기도청에서 하는 벚꽃 구경을 하거나 축제를 참가하여 재미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옆에 그 경기교총 웨딩홀이 있어요. 저가 거기서 한 8, 9년 전쯤에 결혼식을 거기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거기서 결혼을 해서 만삭 임신 때에도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19 시기가 심각해져서 사람들한테 이제 축제라던가 많이 모이는 거를 좀 자제하는 시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마스크 써서 그 앞에서만 벚꽃이나 이런 거 폈을 때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받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청사 주변, 경기도청 주변에서 팔달산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또는 직장 동료분들하고 거기서 이제 무엇을 먹거나 담소를 나눴던 그런 정다운 기억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수원에 대한 기억이
더 애틋함으로 남아서 더 수원과 팔달산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긍정적인 사람,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따뜻함과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추억의 팔달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나만의 수원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여 옛 기억을 새록새록 밟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도 더욱 흥미진진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